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의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눈 수술의 꽃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수술 기법인데요, 절개 눈매 교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요. 이 수술을 얼마나 일관적으로 모든 사람에 있어서 효과를 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할 수 없는 재수술이 할 수 있는 재수술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병원에서 못하는 수술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아서 눈이 좀 졸려 보이고 눈 뜨는 힘이 약하신 분들에 있어서 얼만큼 일관적으로 또렷하게 할 수 있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쓰고 있는 방법, 왜 이 방법을 쓰게 됐는지 한번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우리가 많이 하는 방법이 빨간색이 이제 눈 뜨는 근육이 되겠는데, 여기 건판에다 근육을 접어서 고정하는 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제일 기본적으로 배우게 되거든요. 수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이 방법으로 수술을 아직도 하고 계실 거고,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문제점들도 좀 있고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수술장에서 열고 시도를 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가 발견하게 된 게 이제 눈 뜨는 근육 위에 붙어 있는 위트너스 리가먼트라고 하는 이제 인대거든요. 이 파란색. 이 정도 높이에 있어요. 상당히 위쪽에 있죠. 이 인대를 한번 이용해서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 인대를 이제 이 건판에다 이렇게 걸어봤더니 효과가 엄청나더라는 거예요. 이 방법을 이용하면 정말 안 되는 사람도 효과를 낼 수 있구나. 실제로 이런 방법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이미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이 조직을 이용한 안검하수 교정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이미 있더라고요. 없을 리는 없죠. 한국에서 제일 눈으로 유명하신 분이 2005년 정도에 논문으로 이미 발표하신 적도 있고, 해외 그 논문 사례에도 이 조직을 이용한 안검하수 교정에 대한 논문 발표가 이미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렇게 저 혼자 수술을 해가면서 이 방법을 발견한 이후로는 이 방법도 물론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보완해 나가면서 효과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딱히 이 방법의 어떤 치명적인 단점은 발견된 적이 없어요. 수년째 하고 있지만. 먼저 이 플리케이션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이 방법의 이제 문제랄까요? 근육을 접어서 고정을 해야 되는데 바늘로 이렇게 건판을 뜨게 되겠죠. 그걸 이제 단면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건판의 두께가 이만큼 있다고 하면 최대한 많이 떠서 풀리지 않게끔 이제 하게 되는데, 아무리 두껍게 떠도 근육이라는 건 좀 두껍잖아요. 우리가 두꺼운 잎을 접어놓으면 다시 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이제 메스 이펙트라고 하는데, 건판을 뜬 그 실 부위가 뜯어지는 수가 있어요. 건판을 뚫고 나와버린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다시 느슨해지는 또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 또한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근육을 많이 접어다가 고정을 해놓으면 쌍꺼풀을 고정하기가 좀 방해가 되죠. 이 건판에 쌍꺼풀도 고정을 해야 되는데, 근육을 접어놓은 부위, 이 부위에서 쌍꺼풀을 고정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뭐 치즈 와이링 이펙트나 뭐 메스 이펙트나 루즈닝, 이건 다 연관된 얘기인데, 두꺼운 조직을 접어놓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다. 그래서 루즈닝 되고 나면 이거는 사실 처음에는 그러니까 느슨해지지 않는데 점점점 루즈닝이 돼서 이제 눈매 교정한 효과가 떨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한 1년 지나니까 다시 내려왔다. 이런 분들은 이제 아마 이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재발했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블리딩, 이제 출혈인데, 근육층을 뜯다 보면 근육 바로 밑에 있는 혈관을 건드리는 경우가 생겨요. 바로 혈관을 건드려서 피가 났다. 피가 쫙 퍼지거든요. 이미 퍼진 피는 완벽히 컨트롤 될 수가 없어요. 혈관이 이미 터졌기 때문에요. 눈이 부어버린다는 거예요. 눈 뜨는 근육이. 만약에 이쪽 근육에 피가 나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쪽 눈은 부어버리겠죠. 한쪽 눈이 많이 부어버렸으면은, 많이 부은 눈을 똑같이 맞춰버리면 이쪽이 붓기가 빠져버리면 결과는 더 크게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안검하수 교정, 눈매 교정하는 양 조절하는 것 자체가 실패해버린다. 예전에 이제 제가 이런 경험을 했을 때는 환자분에게 이제 양쪽 눈매 교정을 수술장에서 맞춘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고, 그냥 양쪽 눈매 교정 양을 똑같이 해놓고 붓기가 빠지는 한 달 뒤까지 정도 기다렸다가 결과를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또한 이제 환자분에게 불편함을 드리는 거니까 문제가 있는 방법이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눈 뜨는 근육에, 이걸 이제 리베이터 머슬이라고 해서 이 눈꺼풀을 들어주는 근육이다.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근육을 아무리 이렇게 많은 양을 접어도 눈뜬 힘이 별로 키워지지가 않아요. 많은 양을 접을수록 얘가 뚱뚱해지는 그런 이펙트 때문에 결국에는 눈이 커지는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방법은, 눈 뜨는 근육 위쪽에 가면 좀 상당히 상단부에 가로로 이렇게 인대가 하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트너스 리가먼트 상단에 있는 가로 인대다. 그래서 뭐 superior transverse ligament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육 위에 이제 실제로는 하얀색이고 약간 힘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안에 혈관이 분포하지 않고요. 굉장히 얇은 조직이죠. 인대를 이 건판에 이렇게 묶어줬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매스 이펙트도 나지 않고 풀릴 위험도 적고 혈관이 분포하지 않으니까 피가 날 일도 없고, 근육보다 이제 좀 더 위쪽에 있는 곳을 보통 끌어당겨서 고정하기 때문에, 이건 그래서 이제 플리케이션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슬링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조직을 걸었을 때는 효과는 상당히 많고 굉장히 예민해요. 대신에 컨트롤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제가 많이 해보니까 이거를, 인대 조직은 얇기 때문에 뭐 이 인대 중에서 어디를 걸 것이냐는 사실 결정될 수가 없고, 이거를 건판의 어느 부위에다 고정할 것이냐로 이제 대칭을 조절하고 눈 뜨는 힘, 그 눈매 교정 양을 조절하게 되는데, 이 건판 1mm 차이에 고정하는 거에 따라서 그 효과가 굉장히 달라요. 건판의 맨 위에다 고정하면 아무래도 당기는 양이 줄어드니까 눈매 교정이 조금 되는 것이고, 더 밑에다 고정하면 더 많은 양이 당겨지는 것이니까 눈이 더 커지고요. 마이크로한 컨트롤을 해야 되긴 하지만 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약간 다른 거는 제가 눈으로 보고 위치를 바꿔가면서 고정하면 되니까 방법상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 한계들을 좀 극복하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굉장히 심한 안검하수를 가진 분들의 경우에도 이 방법으로 대부분 해결을 하고 있어요. 해결을 못한 케이스가 없었죠. 이 수술을 했을 때는 이제 뭐 눈매 교정 효과가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술 직후에 눈이 조금 안 감기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도 제가 다 경과 관찰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다 눈이 감기게 되고, 또 불편하시는 부분도 다 없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단점을 못 찾는 그런 장점만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데서 눈매 교정을 하셨거나 다시 하러 갔는데 안 된다고 했거나, 근육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뭐 대학병원 가라는 얘기를 들었거나, 뭐 이런 분들의 경우에도 저는 이 방법으로 충분히 많이 해결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저를 찾아오셔서 한번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DB성형외과의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